제가 제 나이 때, 저 90년생이잖아요. 제 나이 또래의 상위 1% 정도 소득을 버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제가 최근에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친구들이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학력, 커리어, 돈의 결핍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10대 혹은 20대 때. 그래서 저 수강생들은 또 다른가? 해봤을 때 저 수강생들 거의 40, 50대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돈이나 학력이나 커리어나 심지어 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완벽한 결핍 상황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요새 약간 이런 불리한 상황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20대 때 도대체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했길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목표는 어차피 쓰레기다. 목표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환경 설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속 남들이 다 안 가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진취적이라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번에 그 드루앤드류님이랑 인터뷰를 할 때 둘이서 가장 많이 서로 공감을 했던 게 우리가 애초에 대기업을 갈 수 있었으면은 지금의 드루앤드류나 이상 김팀장은 없다라는 문장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 20대를 돌아보면은 저는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엘리트주의나 학벌주의 사회에서 이미 약간 승기를 쥐고 있는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역시 학벌주의, 엘리트주의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랑 저랑 지금 버는 수익의 격차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들은 굳이 리스크 테이킹까지 해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안전하게 그 사람들을 찾는 곳도 많고 이미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막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되게 좀 애써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분야에서 그 업계에서 좀 유명해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완벽한 결핍의식에서부터 환경 세팅이 돼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런 환경 설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결핍이나 부족함이 진짜 축복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을 뉴 제너레이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부터는 뉴 제너레이션들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나, 자기의 부족함을 어떻게 세팅을 해서 이 자기가 원하는 일,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 편집자 분하고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제, 가장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정리가 됐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어차피 인생은 목표보다는 환경 설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과정은 고통이 대부분이고 행복은 되게 짧거든요. 내가 어떤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지부터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되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막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나는 뭐 한 달에 5kg를 빼야지 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2시간은 뭐 수영을 해야지, 혹은 뭐 식사 때마다 무조건 뭐 샐러드를 한 끼를 먹어야지 시스템 설정을 하는 게 내가 그 운동을 할 고통을 감수하고 식단을 할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마음을 그게 먹는 게 사실 다이어트의 지름길이잖아요. 이게 커리어적으로도 일을 할 때도 되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더라고요. 편집자분이 다재다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편집자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결정하는 것부터 좋아하는 일로 첫 문의를 받아보는 것까지 한번 그 과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첫 번째 이제 질문, 스스로한테 이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결핍 상황이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내가 지금 내 상황에 있어서 뭐 만족하지 못해.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원하는 것도 없고 찡찡대기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 원하는 게 무엇인가?부터 첫 번째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첫 번째 단계를 지을 수 있는 질문, 내가 어떤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 내가 약간 이런 쪽 일을 좋아해 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코딩을 잠깐 취미로 했었어요. 코딩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걸
이제 하고 나니까 거기서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만드는 거, 네. 결과물이 나오는 거. 네, 미술이든 영상이든 아무튼 뭐 개발 그런 거든. 그러면은 되물어볼게요. 만약에 제작을 하는 과정이 엄청 빡세요. 막 계속 상황은 바뀌고 내가 제작한 거를 아무도 안 사주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게 거의 그런 연속이었는데. 은수님 그냥 제작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좋은 거구나. 다른 사람한테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했을 때 이거를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건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타인의 평가가 그거는 메인 지표지 이 제작 과정 자체가 메인 지표가 아니라 가지고 맞아요. 이런 진상 고객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뭐 결과치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도 그 고통을 이제 감수할 수 있다? 이거 하는 과정 자체가 좋다라고 해야지 사실은 그게 진짜 원하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기의 강점이 생기는 거죠, 사실. 자기의 강점 기반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극단적인 거지만 내가 결과치가 안 나오면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면 좀 다른 거 해봐야겠는데? 라고 하면은 아직은 그게 본인의 완전 강점 기반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은 이제 아닌 거. 일단은 은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거에 진짜 차별성이 있는지부터 기획을 해서 그거 관련한 컨텐츠를 계속 발행을 해야 돼요. 제가 정말 네이버가 좋다고 생각한 거는 수요와 공급 숫자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검색 의지가 있는 그 검색이라는 활동이 진짜 정말 매력적인 활동이거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한테 추천이 되는 거랑 내가 이미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검색하다가 그 컨텐츠를 만나는 거랑은 완전히 찾는 사람의 몰입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검색 과정에 일단은 걸려서 내가 어디서 상품성이 있을지 컨텐츠 수요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서 수요가 있구나, 고객들이 여기서 돈을 내겠구나,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겠구나 를 느낀다면 거기서부터 첫 문의를 받고 첫 문의한 그 고객을 내 찐팬으로 만들고 그 찐팬의 후기로 이제 다음 문의를 받게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과정 자체를 정말 누구나 마음을 먹었다면, 결핍 상황이 있다면 누구나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뉴 제너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티켓, 입장권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시리즈 자체를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은수님의 이 성장 스토리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다음 편에서 은수님의 이런 대략적인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 정리해서 그 중에서 어떤 컨텐츠부터 발행을 해봐야 될지,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